집중호우로 서울 등 수도권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6시 30분부터 풍수의 위기경보를 경계로 올리고 중대본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우리 군에도 같은 단계가 유지된 가운데 국방부는 전군의 선제적 대피와 출입 통제 등 안전조치 강조 지침을 내렸습니다. 베트남의 국산 자주포 K9을 수출하는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 20문, 우리 돈 3,500억 원 규모로 정부 간 거래 형식의 베트남 공급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K9 자주포의 동남아 시장 진출로는 처음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방홍보원 국방일보와 현대로템이 공동으로 주최한 승리하는 국군 자랑스러운 K방산 사진 공모전의 시상식이 어제 오후 경남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군부대에서 선제적 대피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재난대책본부 2단계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백재훈 기자가 전합니다. 13일 자정부터 14일 오전 5시까지 서울의 누적 강수량은 254mm, 경기는 303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수도권은 50에서 12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며 강원도는 30에서 80mm, 충청도는 20에서 60mm의 추가적인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3개 시도에서 500세대 733명이 대피했으며 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군 시설 피해도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육군 16건, 해군 4건, 공군 2건의 군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양주 진접 일대 군부대 2곳은 왕숙천 범람전 선제적인 대피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호우 대비 분야별 지침을 시달한 이래로 재난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13일 18시 30분부로 국방부 재난대책본부 2단계를 발령했으며 선제적 대피와 출입 통제를 비롯한 안전조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우가 누적되며 산사태와 홍수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진행할 때는 사전 지형 정찰과 안전장구 구비를 통해 장병 안전 확보를 우선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외교안보분과는 특히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남북관계 대전환 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습니다.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오늘 보여드리게 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해졌습니다. 외교안보분과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이 뒷받침되기 위해 삼축 방어 체계를 고도화하고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K방산을 글로벌 4강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적대 대결에서 화해 협력으로 대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정책은 평화 공정과 번영의 한반도를 지향합니다.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외교안보분과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안부터 이행까지 대북 정책의 모든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적으로 정부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과 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과 영내 평화와 안정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지난 6월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와 신뢰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한 후 미국을 찾아 현지 시간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K9 20문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돈 약 3,500억 원 규모로 국산 자주포 K9의 동남아시아 첫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1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 20문을 2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3,500억 원에 정부 간 거래로 베트남에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로써 베트남은 한국을 포함해 세계 11번째 K9 유저 클럽 국가가 됩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는 베스트셀러인 명품 자주포 K9은 동남아시아에 처음 진출하게 됐으며 이는 베트남에 국산 무기가 수출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에는 과거 한국이 퇴역한 초계함을 무상으로 공여한 적이 있을 뿐 무기를 판매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베트남은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한 지금도 공산당 유일 정당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로 이번 수출은 공산주의 국가로의 사상 첫 K방산 수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스프래틀리 군도 등을 놓고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베트남은 국제 방산 시장에서 성능이 입증된 국산 K9 자주포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국방홍보원과 현대로템이 공동 주최한 사진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장병들의 시선으로 담아낸 K방산의 위상과 우리 군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K방산의 주역 중 하나인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 우리 장병들이 촬영한 사진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어떠한 작전 환경에서도 국민을 지키겠다는 장병들의 강인함과 작전을 함께 펼치는 장비의 우수성을 표현한 작품. 전투력을 유지하고 K방산의 신뢰를 완성하는 핵심인 군수 지원을 담은 작품. 장병들의 렌즈 속에 담긴 작품 하나하나엔 K방산의 힘과 군인의 자부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장병들이 직접 촬영한 작품 한 장 한 장에는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 무기 체계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장병들의 자부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모두 87점의 사진 작품이 출품되며 장병과 공무원이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점과 최우수상 2점 등 우수한 수상작이 엄선됐습니다. 대상에는 육군 11사단 박강건 중사의 전투준비 완료 미니어처가 아닙니다가 선정됐습니다. 젊은 세대를 노린 미니어처 컨셉으로 사진을 정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K방산, K2 전차를 이용해서 더 훈련에 몰입하고 전투력을 높일 수 있게 더 노력하는. 행사를 공동 주최한 현대로템은 장병들의 시선을 통해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고 향후에도 교류의 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뜻깊은 공모전을 국방일보와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군 장병 여러분들을 위한 의미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구성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상식은 장병들의 창의적 시각을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은 지금 K방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민군이 함께 소통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홍보원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강인하고 든든한 국군 장병들의 모습과 K방산의 위상을 널리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KFN이 광복 8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합니다. 다큐멘터리는 몽골에서 의사로 일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이태준 의사의 일대기를 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차상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 2회 졸업생이었던 이태준 의사의 몽골 생활은 무관학교를 세우겠다는 독립운동가 김규식과 뜻을 함께하겠다는 다짐으로 시작됐습니다.
자금 문제로 학교 설립의 계획은 무산됐지만 병원을 개업해 독립운동의 거점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세운 이태준 의사. 몽골에서 서양식 의술을 펼치며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몽골 국왕의 어의로 임명되고 최고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이후 병원을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삼고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이어간 그는 1920년 한인사회당에 입당해 상해 임시정부에 자금을 전달하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활발히 독립운동을 이어가던 이태준 의사는 1921년 러시아 적백내전 중 좌익 다수파 볼셰비키라는 누명을 쓰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한몽우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태준 의사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 그의 일대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제작됐습니다. KFN 스페셜 몽골의 진 독립운동가 의사 이태준에서는 의학교 시절부터 난징 망명 생활, 몽골 정착 이후 생을 마칠 때까지 그가 남긴 흔적을 쫓았습니다. 특히 이태준 의사의 기념관은 함안군뿐만 아니라 몽골에도 세워졌는데 한국의 애국지사로서 해외에 기념관이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안락을 포기한 채 먼 이역에서 조국의 독립만을 위해 헌신했던 청년 의사 이태준. 그의 일대기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KFN 스페셜로 방송됩니다. 이와 더해 특집 영화를 소개하는 KFN 시네마도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역대 한국 영화 최고 흥행작인 명량은 15일 밤 11시, 이라크 파병 미군의 임무 수행 과정을 담은 그린존은 16일 밤 10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김천 상무가 오는 17일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FC서울과 하나은행 K리그1 2025 26라운드 홈경기를 치릅니다. 김천 상무는 2022 시즌 창단 후 서울 FC를 상대로 첫 맞대결 승리 이후 9경기 연속 무승으로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10경기로 늘어나게 됩니다. 승리를 향한 각오를 다짐한 김천 상무는 최근 4경기에서 2승 2무로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선 박상혁 병장과 이동경 병장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고 원기종 병장도 교체로 나와 흐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 중입니다. 새로운 선수의 합류와 복귀도 고무적입니다. 국군체육부대에 합류한 지 한 달이 지난 11기 선수들의 기용 여부가 주목되는데 김인균 이병과 박태준 이병 등 프로 무대에서 검증된 자원이 출격을 대기 중입니다. 승점 40점으로 리그 3위에 올라있는 김천 상무는 최근 리그 흐름과 탄력적인 선수 구성으로 서울전 무승에서 벗어나 무더위를 물리칠 시원한 경기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주간 논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한미 조선협력 사업인 마스가가 본 궤도에 올라 또 하나의 국방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 조선협력 사업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 궤도에 올랐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 후 처음으로 미 군수 지원함의 MRO 사업을 우리가 수주했습니다. 마스가의 상징적인 계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KFN 보도 보시겠습니다. HT현대중공업이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 1000톤급 화물 보급함 USNS 앨런 셰퍼드함의 정기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HT현대중공업의 첫 미 MRO 사업 수주이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마스가 프로젝트 이후 나온 첫 한국 기업의 미 MRO 수주입니다. 4만 톤급 함정을 2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정비 보수와 테스트를 완료한다는 사실이 놀라움을 줍니다. 기술과 속도 면에서 한국이 효율성을 보이는 겁니다. 미국이 엄지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관세 협상 타결 전인 지난 3월 13일 한화오션이 국내 최초로 미 해군 함정의 MRO를 마치고 재출항시키면서 한국 조선업의 능력을 선보인 게 초석이 됐습니다. MRO는 정비와 수리 그리고 운용을 일컫습니다. 앞으로 우리 뉴스에서 자주 듣게 될 용어입니다. 8월 4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처럼 미국은 조선소가 4곳밖에 남지 않은 데다 숙련 인력도 부족해져서 자체 건조와 유지 보수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견제하는 중국은 조선업 화랑이어서 대비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승과 군함의 물량면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군함의 건조도 한국에 맡길 전망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해 방산 협력 강화와 건조 협력 모델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관련 보도입니다.
강완석 방사청차장은 제이슨 포터 미 해군 연구개발 획득 차관보와 만나 한국의 조선업계가 함정 건조를 기반으로 블록 모듈을 생산 납품 후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제안처럼 한미가 조선 협력을 해나간다면 군사적, 경제적으로 양국이 윈윈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욱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은 향후 30년 동안 300여 척의 군함을 더 만들 계획인데 의회 예산국 보고서에 따르면 그 예산 규모가 1,600조 원이나 됩니다. 우리로서는 초거대 수익을 기대하게 만드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안보 공백을 우리가 메워주는 셈이어서 미국과의 동맹 결속을 굳건히 다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건조와 MRO가 장기적인 일감이 되도록 수주와 납품의 완벽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의 협력과 공조도 요구됩니다. 우리의 건조 능력과 유지보수 기술이 또 하나의 국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FN 주간 논평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연구소, 바로 국방과학연구소를 일컫는 말인데요.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힘이라는 생각으로 기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는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정책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현진이라고 합니다. 연구소에서 이제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기획을 연구소 내에서 좀 하고 있고, 연구소에 대한 미래 전략 그리고 기술 전략을 좀 연구소에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술에 대한 방향이나 아니면 기술에 대한 그렇게 연구 내용들을 계획서나 제안서를 써서 이제 저희 실에 보내주면 저희 실이 그거를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연구소 방향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종합해서 이제 청으로 올리든지 방사청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국방부하고 같이 공동 기획을 해서 조금 더 정부 정책에 맞도록 좀 온라인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게 기획입니다. 그 기획을 해서 어쨌든 나중에 승인을 받아서 과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무기가 나올 건가는 이미 정부에서 그 로드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이나 기술 요소들을 뽑아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어찌 보면 목표가 있지만 바텀업으로 연구원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제안을 해서 정부에서 받아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로드맵에는 없지만 기술이 먼저 무기체계를 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먼저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무기체계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크게 투 트랙으로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집중해야 될 분야를 국방부에서 정해준 게 있습니다. 국방 전략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대 분야가 있고 그 하부에 30개의 기술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연구소가 이제 해당 분야에 대해서 기술 과제를 도출해서 충분히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R&D의 밑바탕을 위로 올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이와 함께 이제 전략적으로 가치 있는 무기 체계들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전차나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 수요가 높은 그런 무기 체계니까 방산업체들에서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그런 걸 연구 개발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해봐야 뭐 무기가 한두 대 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쓰지 않을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방산업체가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해봐야 이윤이 남지 않지 않습니까? 비익 무기,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는 무기 체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국가인이 조금 주도적으로 이제 가져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정말 닥친 현실이 된 거고요.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고에너지 무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 10년 안에 충분히 양산화되고 전장에서 실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유무인 복합체계가 완성 단계에 도달한 나라는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미국도 아직 연구개발 단계입니다. 로얄 윙맨이라고 해서 어찌 보면 무인 편대기 같은 거죠. 조종사가 조종을 하고 내 옆에 무인기가 같이 편대 비행을 하면서 나를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뭐 실전에서 쓰였다고 하는 보고는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그런 선진국 정도는 아니지만 국가인에서 개발한 무인 편대기가 롤아웃하고 조만간 또 이제 편대 비행을 한다고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서 거의 최첨단의 기술들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엄청 좋은 유무인 복합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운행을 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저기 그걸 탈취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 핵심 기술들이 적에게 노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도 우리 연구소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안티템퍼링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안티템퍼링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처음 듣는 용어죠. 십자 드라이버 있죠. 아니면 일자 드라이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드라이버 모양을 예를 들면 별나사 뭐 이런 걸로 만들어서, 그러면 특수 공구가 없으면 뜯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안티템퍼링 기술입니다. 이미 미국하고 선진국들은 모든 장치를 개발할 때 그런 것 개념을 다 넣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다. 아주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라는 이런 연구 집단은 나라 지키는 연구소로서 정말 헌신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이 돈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 지키는데 일조를 하면서 마음속에 나라 지키는 연구소라는 그 사명감 하나로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재가 더 필요합니다. 연구소에서 좋은 무기를 만들려면 인재가 진짜 필요한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과학기술로 한번 이 온몸 희생해서 한번 나라를 한번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우리 연구소로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현지 시간 13일 호주 캔버라에서 한호주 국방방산 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양국 국방방산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미래의 안보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공군이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행학교인 윌로우스 비행학교 주역의 후손들이 공군 고등비행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부대 현황을 소개받고 학생 조종사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항공 독립운동가 후손과 가족, 미주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비영리 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공군과 국가보훈부가 공동으로 초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엔 선조들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데 이어 공군사관학교 등을 찾아 학생 조종사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해군 1함대가 최근 2,500톤급 호위함 강원함에서 태극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장병들은 한국 광복군 서명문 태극기에 해양수호 의지를 담은 글과 자신의 이름을 적고 동해에서 펼쳐 보이며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해군에서 부여한 강원함의 고유 번호는 광복절과 같은 815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8월 14일) 기상정보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파주에는 누적 강수량이 300mm를 넘어섰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250mm가 넘는 폭우가 기록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중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70mm의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지속적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청 북부 일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앞으로도 10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서부를 시작으로 차례대로 속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중부 지역으로 낮은 구름이 많아 흐리고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한때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서천은 22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대구는 35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 경기, 강원, 충청 일부 지역은 강수, 저온구 및 저시정으로 작전에 영향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토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